야 4,500이 없어가지고 법인 택시를 하냐, 야 1억 5천이 없어가지고 개인 택시 못하냐.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쵸. 나 지금 진짜 아픈 시간인데 돈 5천 원 손해보겠다, 그냥 내리라 그러면 돼요. 근데 진짜 아픈 시간인데 이 새끼 내가 처벌해야겠다 그러면은 죽으러 가시면 되고요. 내가 시간당 25,000원짜리지만 너 내가 25,000원 손해보더라도 넌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은 택시가 실력이에요 운이에요 그러면 뭐 운칠 기상 그러는데, 가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고매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람 있을 때가 저를 통해서 좀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면 기분 좋죠. 근무 시간 동일한데 매출은 좀 늘었어. 그렇게 기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조언을 좀 구체적으로 받고 이제 매출이 늘었다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면 신세계가 열린다. 안녕하세요, 폴리에카터뷰입니다. 폴리에카터뷰는 전국에 계신 차주님들 그리고 기사님들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원주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개인택시 기준 매출 1등 하셨던 기사님에게 직접 듣는 신규 기사님들을 위한 꿀팁 가이드, 리얼 가이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시작하시는 매뉴얼부터 손님 응대하는 법, 금기사항까지 이 영상 하나로 입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54살 전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전찬석 기사님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택시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택시 운전 자격증 한번 검색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요. 네. 그러면은 시험 신청이 되면 가서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하면 택시 운전 자격증이 갖춰지는데, 그걸로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 적성 정밀 검사도 역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먼저 따고 적성 검사를 나중에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그냥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하루에 다 따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성 검사는 아마 유효기간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될 테니까 그렇게 따놓은 다음에 뭐 택시 회사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개인 택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개인 택시 양도 양수 교육을 또 검색해 보시면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신청하셔가지고 교육에 당첨이 되면 교육 받으시면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근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사고 경력이 5년이 있어야 돼요. 무사고 5년이라는 거는 내가 뭐 접촉사고나 그런 거는 뭐 경찰서에 안 가고 그냥 보험 처리한 사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교통사고 그 증명서를 떼었을 때 거기에 이제 과거 오는 동안 이제 사고가 없으면 그러면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 법인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선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협동이란 거는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협동조합이요? 네. 협동조합은 사실 뭐 다른 원주 말고 다른 대도시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뭐 제가 사는 이곳 원주는 협동조합 택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것도 협동조합 택시였고요. 네. 거기는 이제 보증금을 한 4,500 정도 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개인 택시가 살려면 필요한데 협동조합은 4,500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1억 500이 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는 이제 뭐 할부로 이제 조합에서 사면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지만 할부금도 제가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부금이 끝나면 뭐 내가 다 할부 냈으니까 그건 내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4,500이 없어가지고 법인 택시를 하냐, 야 1억 5천이 없어가지고 개인 택시 못하냐.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쵸. 여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또 뭐 갑자기 좀 가세가 기울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돈이 왜 없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좀 아니라고 보고요. 법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 산학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학금
정도는 안 내고, 또 그렇다고 개인 택시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그냥 중간 형태로 좀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 택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협동조합 택시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점은 교통사고 같은 걸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가 좀 과하게 내면 내가 내는 부담금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 좀 더 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내는 기사가 있다면 그런 그 부담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뭐 정답은 없고 본인이 처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예. 법인이냐, 뭐 개인이냐, 협동조합이냐를 선택을 잘 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개인 택시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또 양수 양도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예. 그 부분은 당첨이 좀 어려운 편인가요? 당첨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계속 하다 보면 돼요. 근데 하다 이제 보면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럼 경력자 교육이라고 따로 또 신청을 받아요. 그거는 좀 신청하기가 용이하고요. 또 경력자 교육은 1박 2일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경력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뭐 그것도 뭐 정원은 차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박 2일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4박 5일 교육을 받으려면 내 이번에 떨어졌다. 그럼 또 한 분기 기다려야 되죠. 네. 다음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한 분기 기다려야 되고요. 근데 내가 뭐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신청하면 되겠지만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난 택시를 꼭 하고 싶다. 네. 근데 경험은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법인 택시나 협동조합 택시를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먼저 하면서 또 그 신청도 계속 하면서. 네, 자기 적성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괜찮으면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면 어느새 1년이 되면 1박 2일 경력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업용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그냥 자가용을 타고 다녔을 때보다는 사고 확률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예, 월등히 올라가요. 예. 이게 영업용이다 보면은 산학금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산학금이 한 달에 한 300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목표를 한 600은 두고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서 시간당 2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매출 600을 하려면은 300시간이 필요하잖아요. 300시간이면은 하루에 10시간이에요.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운전하는 시간만. 네. 그러면은 10시간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나오면 점심시간 1시간 쉰다고 치면은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매일 매일. 낮 근무 시간으로 한정한다면, 네. 물론 밤에 근무하면 뭐 좀 더 매출이 오를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사고 위험도 밤엔 또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하루 네. 운전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운전하는 개인보다는 그 사고 날 확률도 진짜 몇 배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몇 배가 올라가죠.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8시간만 하고 들어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정말 8시간만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집중력이 올라가죠. 왜냐면 8시간 동안 좀 열심히 해가지고 딱 들어갈 거니까. 물론 무리하게만 안 한다면, 콜을 받았는데 내가 3차선에 있는데 유턴을 해야 되면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좋은 콜이니까 무리해가지고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유턴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사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날아가면 날아간 거 어쩔 수 없고 우회전해가지고 유턴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네. 막상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있지만 그 사고 확률이라는 거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최대한 운전을 적게 하면 좋지만 그러면 산악금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하려 그러면은 쉴 수가 없어요. 네. 극한 직업이에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콜 관련해가지고 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사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팁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노하우요? 제가 택시를 맨 처음에 할 때 그 카카오 어플을 저는 켜놨어요. 집에서도 쉴 때. 그럼 카카오 콜이 막 뜨잖아요. 네. 그러면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네 막 그렇게.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게 아니잖아요. 받았다 치더라도 저는 집에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락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수락을 안 하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콜이 5개 왔는데 5개를 다 수락을 안 했어. 네. 그러면 내 수락률은 빵이잖아요. 네. 하나만 수락했어. 그럼 20%고요. 물론 나보다 더 빠른 다른 기사가 먼저 채갈 수도 있죠. 내가 동시에 눌렀지만 그런 거는 수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았다? 그거는 수락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택시하면서 처음에 한 2, 3주는
그런 수락률에서는 완전히 낮아진 수락률을 보여준 거죠. 왜냐면 그냥 켜놨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나름의 알고리즘까지 분석을 하셨던 거네요. 저는 원래 그 비교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전공도 경영학이지만 그런 거 그냥 뭐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러면은 수락률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만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새는 일을 좀 덜 하긴 하는데 정도가 많이 덜하죠. 알고리즘도 좀 바뀐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 운행 일액에서 직전 1년 콜이 지금 9,573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많을 때는 한 15,60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카카오 콜이 15,600. 그러면은 한 달에 1,250을 받아야 15,000이죠. 그쵸. 그죠? 1250. 예, 네. 그리고 1250은 또 하루에 42개를 받아야지 125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은 거죠. 콜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손님이 타면 좀 길게 가니까 콜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방 중소도시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이 받고 많이 다녔고 그래서 제가 1년에 다른 것까지 하면 손님을 한 2만 번 정도 탄 것 같아요. 카카오콜만 한 15,600 그리고 뭐 온다콜 아니면은 기사에서 태우는 손님도 좀 태우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근데 그 정도까지 안 하는데 왜 매출이 작년이랑 크게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택시비가 조금 올랐잖아요. 기본요금 물론 그래봤자 뭐 기본요금 조금 오른 거고 그리고 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뭐 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바퀴가 굴러가는 만큼 매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지런히 다녀야 되거든요. 서 있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부지런히. 네, 무조건 부지런히 다녀야 뭐 손 흔드는 손님이라도 한 명 더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긴 말이 쉽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인간이 또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계속 다닐 수는 없지만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은 택시가 실력이에요 운이에요 그러면 뭐 운칠 기삼 그러는데 택시는 운칠은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한다고 해서 동일한 고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차도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일단 성실하게 하면 기본적인 어떤 매출은 다 나오죠. 제가 카카오 가맹을 한 달 반 정도 해봤거든요. 올해 4월에 한 달 반 정도 하다 뛰었는데 저는 원래 제 차 그 옆에 문에다가 제 얼굴을 붙이고 다녔어요. 얼굴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얼굴 말고 다른 얼굴 붙이고 다녔었는데 요것도 붙이고 다니고 이것도 얼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주 팔경이라고 네. 원주에서 좀 오면은 좀 가보시면 좋은 곳들 지금은 제 차 문에 이걸 붙이고 다녀요. 얼굴을 붙이고 다니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붙이고 다녔어요. 내 얼굴 붙이고 다니면 내가 좀 더 자신한테 겸손해지고 난폭 운전도 좀 덜하고 좀 더 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다녔는데 네. 글쎄 뭐 얼마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님 응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우리 택시 선배님들 저보다 택시 하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 뭐 터미널 역에 줄 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게 그분들은 오른쪽에서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거 콜 부른 게 아니라 네. 택시 수요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네.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전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무사고 경력이 있으니까 물론 장롱면허로 5년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도 이제 막상 손님을 싣고 다니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콜을 받든 아니면은 손님을 태우든 간에 손님이 탈 때는 가급적이면은 차를 오른쪽으로 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이로 막 오토바이가 막 지나다니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때가 또 너무 붙이잖아요. 그러면 또 문을 못 열잖아요. 네. 적당히 하나 붙이면 되고 그리고 손님이 탔을 때는 항상 인사 먼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친절한 기사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뭐 중앙시장이요. 그러면 예, 중앙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는 거죠. 네. 가는데 이제 차를 막 유턴하다 보면은 막 손님이 건너편에 있으면 막 유턴하다 보면 이 미터기를 안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깜빡하고서 네. 한 2km 왔는데 미터기 안 눌렀어. 네. 그러면은 미터기를 안 눌렀냐고 혼잣말을 해 저라면 네. 미터기를 안 눌렀잖아. 그래서 눌러요. 네. 그 다음에 한 2km 왔으면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133m에 100원이니까 1,500원 되거든요. 네. 그럼 손님 이거 좀 늦게 눌렀는데 제가 결제를 한 1,000원 정도 더 할게요. 그러면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그걸요. 뭐, 왜 더 해요? 기사님 실수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들 받으면 돼요. 네, 그냥 그때부터 그냥 받으면 되고요. 그냥- 그냥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네. 네, 들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진짜 카카오로 불러가지고 많이 왔는데 그러면 손님 예상요금 얼마나 나오셨죠? 그럼 손님이 예상요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눌러보고 그 예상요금보다 한 1, 2천 원 더 빼주면 돼요. 예상요금 만약에 10,000원 나왔다 치면 손님 제가 8,000원만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거 갖다가 왜 8,000원만 결제를 해요? 네. 지금부터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요금을 늦게 눌렀다고 해서
당하지 말아라. 덜 받는 거는 어느 누구도 뭐라 안 그런다. 네. 그냥 알아서 대처하면 되고, 그리고 손님을 태울 때는 가급적이면 오른쪽으로 좀 붙여가지고 태우고, 손님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내릴 때도 손님이 한 명이 탄 게 아니라 세 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그냥 세 명이 타는지 몰라. 그냥 한 두 명 탄 것 같아. 한 두 명 내리는 것 같네? 그리고 그냥 출발했다. 그럼 손님이 차이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몸은 반쯤 나간 상태다. 그럼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내릴 때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 이렇게 확인한다든가. 그래야 네. 손님이 두고 간 소지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 내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에 흠집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오버히트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손님이 연락이 와요. 아, 핸드폰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지인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뭐 고가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갖다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다 줬으니까 3만 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경찰서 갖다 주면 내가 소유권의 일부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네. 그냥 미터기 요금 정도 받는 거죠. 미터기 요금 정도 차가 예. 그쪽으로 왔으니까요. 그것마저도 왜 받냐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그냥 파출소 갖다 줘야죠. 경찰서 갖다 줄 테니까 그때 가 찾아가세요. 그러고 난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지만 네. 만약에 그런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멀리 있는 파출소에 갖다 주겠죠.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호의를 계속 베풀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미터기만 찍고 갖다 주면 감사한 건데요. 그리고 손님이 아무리 콜을 불렀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주에 2개의 지점이나 2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네. 잘못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항상 목적지를 얘기해요. 이 명칭을 얘기하면서 무슨 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무슨 동이겠지 하고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 실수니까 뭐 그거는 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목적지는 좀 고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내비대로 간다는 얘기도 해주는 게 좋고요. 손님이 타면 예, 안녕하세요. 뭐 어디로 모시겠습니다. 콜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손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뭐 그냥 조용히 가는 거고, 내리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고, 미터기 종료 누르면 되는 거고. 그럼 되는데, 근데 이제 변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나오기 마련인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면 네. 옆에 이거 누르면 이 비상 소리 들리죠. 네. 요거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옆차가 알고서 뭐 저 차 무슨 문제가 생겼네 하고 뭐 119나 111을 불러준다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배수를 왜 날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손님이 뭐 쌍욕 비슷하게 나와. 네. 그럼 요걸 뭐 가만히 있어요? 아, 왜 욕하냐? 욕 또 나와. 나도 욕할 수 있잖아요. 경찰 부릅니다. 112 딱 전화하면서 이거 벨 울리는 거죠. 그럼 112 가는 거죠, 뭐. 가가지고. 그런 버튼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있어요. 이거. 차들 모든 택시가 있는 건가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밤에 정말 취객이라든지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그런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태워요. 인지했다면. 그러니까 취객을 안 태우는 거는 승차 거부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동승자가 있어도 술 취한 놈이 자꾸 그러는데 그거 참고 가겠냐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저는 거의 안 태우는 편이에요. 아예 안 태우는 게 조금 깔끔하다. 깔끔하죠. 그럼 뭐 개새끼 하면 욕하면서 뭐 어쩌고 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 잔 먹고 아니면 한두 병 먹더라도 크게 티 안 나거나 큰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은 태우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만취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실수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안 태우는 거죠.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뭐 실수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을까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뭐 전화 통화나 뭐 카톡을 보낸다든가, 물론 아무리 그게 뭐 신호 대기 중이어도 그런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죠. 사적인 어떤 그런 대화 같은 것도 내가 미리 손님한테 뭐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고, 손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약간 좀 감정이 상하거나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만하시죠 손님,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끊는 게 좋죠.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뭐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갖다 놓은 게 이게 아이패드 미니인데 이게 밤에는 잘 안 나와요. 아이폰보다 화질이 안 좋아서. 근데 낮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손님이 콜을 불렀어. 내가 도착을 하는데 딱 보니까 좀 이상해. 왜 느낌이 네. 태워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럼 좀 미리 켜요. 미리 녹화를. 그러면 손님이 타면 뭐 가면서 저거는 뭐예요? 뭐 블랙박스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조심하죠. 조심하고. 그리고 이것도 뭐 사실 뭐 물론 여기 다 블랙박스 이런 거 다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은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나오고. 그리고 뭐 일부러 이렇게 꼭 얼굴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즈 줄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나오네요. EV 라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네. 훌륭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손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런 태블릿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건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해 놓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태블릿이 왜 있나 했는데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이 브라켓은 어디서 하나 얻었고요. 누가 있는 거 쇠를 또 깎는 사람한테 가서 깎아달라 그래서 양면 팁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자석. 네. 자석이고 이건 철판.
네, 절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자석. 아, 그러니까 쇠니까 붙죠. 그리고 차가 높고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운전하는데 크게 뭐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띄워놓고 싶으면 띄워놓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택시 맨 처음에 하실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님이 와서 손 흔들었다, 콜 받았다, 천천히 가세요. 좋은 콜 받았다? 당황하지 마시고 급하게 가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가시라고요. 특히 자동 결제 콜은 그런 거 출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손님 응대 잘 하시고 손님 타면은 항상 이 집을 주행 버튼 눌러가지고 밑에 계좌를 누르고 그리고 안전운행 하시고 그리고 종료됐을 때 항상 안녕히 가셔라 인사하고 그럼 끝이죠 뭐. 그리고 뭐 손님이 뭐 계좌이체 한다 그러면 뭐 내가 특별히 뭐 계좌에 문제가 없으면 계좌이체 받으면 되는 거고 계좌이체를 한다 그랬을 때 계좌이체 한 걸 좀 보여달라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은 그 은행이 잘 조회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보낸 걸 확실하게 받으시고요. 뭐 예약해서 보낸다 필요 없고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다? 그럼 그냥 지구대 가면 돼요. 그냥 경찰한테 맡기면 돼요. 나 지금 진짜 아픈 시간인데 돈 5천 원 손해보겠다. 그냥 내리라 그러면 돼요. 근데 진짜 아픈 시간인데 이 새끼 내가 처벌해야겠다. 그러면은 지구대 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판단을 본인이 내려야 되는 거네요. 시간을 좀 그렇죠. 소비하면서 지구대를 그렇죠. 갈지. 예. 내가 시간당 25,000원짜리지만 너 내가 25,000원 손해보더라도 넌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처음에부터 잘하는 건 없으니까 콜 잘 안 들어오고 해도 돌아다니세요. 콜 다 받으세요. 올수락 그냥 무조건 받으세요. 올수락인가요? 뭐 저는 올수락은 요새 안 해요, 솔직히. 뭐 네. 출퇴근 시간에 말 같지도 않은 거 막 주고 뭐 원주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전에 제가 연대에서 지금 원주역 갔잖아요. 여기는 연대에서 원주역을 픽업을 올 수 있어요. 한 5km니까. 5km도 물론 멀긴 하지만. 근데 만종역에서 콜이 떨어져요, 저는. 픽업거리 10km인데 연대에서. 네. 10km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요금 데려다 주고. 그런 콜은 저는 요새 잘 안 받아요. 그냥 거절하거나 그런 네.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15km 콜도 막 와요, 저는. 데리러 오라고. 네. 그러면 15km 콜을 데리러 줬을 때 나한테 보상 콜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없는 콜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15km를 멀리 가가지고 기본 요금 받았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택시 타려고. 그럼 태워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당연히 콜 멈춤 눌러야 되고. 그럼 보상 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처음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오일수락하고 그리고 그냥 다녀보세요. 한 달. 처음부터 안 늘어요.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내가 진짜 뭔가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손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손님이 뭐 정치 얘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아 예. 그리고 보내면 되죠. 네. 굳이 뭐 그걸로 싸울 필요도 없고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난 안 참아 이런 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짜증내거나 뭐라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뭐 방지턱을 세게 넘어요? 그러면 그냥 아유 좀 제가 빨리 갔나요? 아유 좀 세게 넘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거 넘어가면 돼요. 이게 뭘 빨리 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출근, 퇴근, 근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아 나는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하고 점심 때 운동하고 쉬고 오후 4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1시까지 9시간 하고 오후 11시까지니까 9시간 맞죠? 12시간. 그렇게 12시간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하고 저녁엔 그냥 집에 쉬겠다. 그런 분들은 뭐 한 7시에 나와가지고 한 오후 7시까지 12시간이지만 점심 먹는 시간하고 좀 빼면 한 10시간 정도 일하고 그냥 쉬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뭐 상황에 맞게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처음 2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두 달. 오일수락하고 최소한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보셔라. 처음 두 달은 정말 다 해봐라. 네, 다 해봐라. 그냥 길게도 해보고 다 해봐라. 그래야 콜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일하는 거는. 네. 그러면 난 원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더 낫겠는 걸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 근데 그건 경험을 통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한 2달 정도 해보고 바뀌면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되고 또 하다가 또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바꾸면 되고요. 뭐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가도 네.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3개월도 아니야. 딱 2달만 내가 오일수락 하겠다. 손님하고 안 싸우겠다. 내가 성질 죽이겠다. 내가 고분고분하겠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고매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가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네, 중요한 질문 이게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밤에든 낮에든 터미널 지금 여기 보셨죠? 원주역 택시 많지 않지만 지금 택시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다? 토요일날 쉬는 기사들도 있지만 지금 기차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맹은 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비가맹이에요. 비가맹. 그럼요. 가맹들은 콜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줄을 안 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가맹은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가맹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올 초까지 프로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카카오에 월 39,000원을 내면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선호하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지도라고 이제 지금 콜 많은 지역을 보여줘요. 그리고 카카오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죠. 프로 멤버십을 하면은 가맹, 프로 멤버십, 비가맹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39,000원에는 프로 멤버십을 하면 비가맹보다 콜도 잘 줍니까? 그러면 걔네들의 공식 입장은 그거예요. 아, 똑같다. 프로 멤버십과 비가맹은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는 절대 똑같지 않았어요. 저 같은 거의 뭐 올수락 그리고 고매출 기사들은 프로 멤버십을 가입했을 때 얻는 어드밴티지가 전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없앤 거예요. 이게 택시 뭐 제가 알기로 무슨 뭐 택시 서울에 있는 무슨 뭐 전국 택시 무슨 조합에 있는 뭐 거기랑 뭐 얘기를 해서 야 니네가 왜 39,000원을 받아 이거 없애가지고 없앴다고 얘기하는데 가맹 기사가 그러니까 프로 멤버십을 가맹한 기사가 10만 명만 잡아도 전국에 10만 명만 잡아도 39억이잖아요 39,000원 곱하면 네, 10만 명만 잡으면요. 그러면은 1년에 그게 480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카카오가 480억의 매출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맹 기사들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시죠? 3%예요 2.8에 부가세 별도니까 2.8%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3% 잡아도 네. 1조의 3%가 300억이에요. 그러면 480억을 하려고 그러면은 1조 6천억을 해야 되죠. 매출을요. 네, 네. 그것도 가맹 기사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맹 기사들이 매출 1조 6천억을 해야 거둬들일 수 있는 수수료를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네, 네. 프로 멤버십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게 해놓고서 우리는 콜을 주냐 안 주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맹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없앤 게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조금 바꾸는 것도 느껴져요. 저처럼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가맹 기사들은 점점 이제 콜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좀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당연히 카카오에서는 아니 10만 원짜리 콜 주면은 자기네가 3% 뛰어가면 3,000원 먹는데 왜 비가맹한테 콜을 주겠어요, 그죠? 그쵸. 카카오 입장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원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가맹을 하면 그 지역 콜이라 그러죠, 왜? 원주시는 브랜드 콜인데 그런 거 못 받게 해요. 그것도 뭐 왜 못 받게 하냐 뭐 그게 좀 갑론을박이 많은데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맹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가맹 필요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할래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는 직장 생활 하다 퇴직했는데 연금도 좀 나오고 난 낮에 좀 집중적으로 일할래 한 8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맹을 가입하시면 그런 장점들을 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맹 수수료가 3%라고 하셨나요? 예, 대략 3% 정도 되죠. 3% 2.8에 부가세 별도니까 3.08%인데 근데 뭐 가맹을 했기 때문에 또 택시가 안 잡힐 때 또 뭐 약간 더 돈을 받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환산하면 제가 볼 때는 2.6, 7%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EV9 전기차거든요. 예. 개인 택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차량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대부분은 사실 그냥 요즘에 신형 소나타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형 소나타를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뭐 거의 그 소나타에 비해서는 뭐 2배 혹은 2배 넘어서 3배까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네, 3배 차잖아요. 가격 되죠. 네. 3배 가격이 되는 차인데 이 차를 선택하신 만한 그런 메리트가 확실히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차를 떠나서 일단 전기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전기차 기준으로 전기차를 지금 타시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처분하시고 다시 LPG를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불만은 충전이 번거롭다도 물론 있지만 차가 좀 고장나서 뭐 ICCU라 그러나? 그런 거 고장나가지고 ICCU가 돈 많이 들어갔다 뭐 하면서 뭐 네. 짜증난다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소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전기차에서 다시 가솔린 차로 가라 그러면은 안 갈 거예요. 아마 전기차가 조용하고 편하고 돈도 좀 덜 들고 물론 차값은 좀 비싸지만 근데 이제 택시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EV6를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오닉 5보다는 EV6. 아, 그럼요. 운전석 기준으로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EV6 말고 EV5 혹시 보셨나요? 5는 시간 되시면 매장 가서 보시잖아요. 제가 볼 때 EV5가 뭐 중국산 배터리니 그러는데 EV5가 아마 택시 시장은 그 차가 다 잡아올 거예요 아마. 왜냐? EV6는 뒷자리가 약간 낮아요. 맞아요. 운전석은 너무 좋지만 근데 이제 EV5의 장점은 차가 그 그랑 꼴레오스인가?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산타페 저런 것처럼. 그래서 차가 좀 크고요. 타보면 뭐 택시 운전용으로는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EV6 어스 모델, 그러니까 에어가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옵션 다른 게 어스잖아요. 어스 모델이 6,600 정도 하거든요. 원주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850이 나가요. 근데 택시는 250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택시를 사면 1,100의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6,600에서 1,100을 빼죠. 그러면은 5,500이잖아요. 5,500이고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부가세를 빼고 차를 팔았는데 지금은 세무서 가서 환급을 받는다 그래요. 부가세가 차값 6,600이면 한 500에서 600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을 또 빼요. 그러면은 4,700, 800 정도로 차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차량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 4,500 정도에 차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EV9을 산다? 제네시스하고 EV9은 택시로 출고 안 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뽑아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가용으로 뽑아야 되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받지만, 보조금도 많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보조금 250 추가로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못 받아요. 택시로 뽑는 게 아니니까, 안 뽑아주니까. 부가세 환급도 안 돼요. 왜? 택시로 못 뽑으니까. 그러니까 EV9하고 제네시스가 도로에서 택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EV9 카페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에도 한두 대, 서울도 뭐 모험 택시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서울도 몇 대 있겠죠. 아무래도 서울이 크니까. 그리고 뭐 강원도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제가 대충 본 걸로는. 그리고 부산 경남에 계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차 살 때. 네.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밖에 없대요. 부산 경남에.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뭐 그냥 뭐 있어봤자 한 열 몇 대나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차를 탈 때는 안 믿죠. EV9이 택시가 있어? 하고 안 믿는데 이거 뭐 지금 운행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이제 한 달에 한 8,000원 가까이 타는 거니까. 택시요금 모르기 전에 3,800원 할 때는 업무용으로만 탔다, 제 기준. 그럼 8,000km 탔으면 그 사람의 매출은 한 900 되는 거예요. 8, 900. 근데 지금은 택시비가 조금 올랐으니까 8,000 탔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탔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출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주행거리만 보고도. 역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업무용으로만 탔다면. 비업무용으로 탄 거는 뭐 많다 그러면 잘 모르죠. 동료 택시 기사들도 보통 보면 나 오늘 250km 탔어. 그러면 매출 금액이 한 30만 원 되겠구나. 네. 최소 225만 원 되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토요일 12시 44분 차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빨리 빠지는 거죠. 줄 서는 사람 많고. 피크 타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람 있을 때가 저를 통해서 좀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면 기분 좋죠. 근무 시간 동일한데 매출은 좀 늘었어. 그렇게 기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조언을 좀 구체적으로 받고 이제 매출이 늘었다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나요? 그냥 적극적으로 다녀라. 멈춰있지 말고 돌아다니고 움직여라. 움직여야 콜도 뜨고, 움직여야 서 있는 손님도 만나고. 택시 한지 뭐 20년, 30년 되신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20대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그냥 틀에 박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 콜카드, 이거 카카오 콜카드 보면 여기 운행 이력 눌러 보면 대충 이분이 어떻게 영업하는지 다 나와요. 네. 몇 시에 일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네. 어떤 식의 스타일을 가졌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다니면서 원주역 아니면 뭐 터미널 보면 차들 서 있는 거 보면 남바 보면 전 다 알아요. 그 남바에 매출을 안다는 게 아니라 네. 저분은 여기저기 계시는 분 그런 거 다 알아요. 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택시 맵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조사한 거예요. 빨간 색깔은 가맹, 검은 건 비가맹, 그리고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걸로 다 체크해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차량 번호인가요? 네, 개인 택시 남바죠? 다른 그 택시들이요? 네, 다 알죠. 그거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여기는 이거 주로 어딜 다니고 어디 주로 있고, 그리고 가맹이고 비가맹이고 그 정도는 다 알죠. 그거를 파악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뭐 원주시 택시가 1200대가 좀 넘는데 개인 택시가 네. 가맹이 몇 프로나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춘천하고 강릉은요 가맹이 다 잠식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원주는 아직 가맹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이 많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요. 뭐 가맹 했는데 뛰어야 돼? 아니면 가맹 아닌데 가맹 해야 돼?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뭐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된 다음에 움직여도 될 것 같지 않냐?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거죠. 뭐 다 돈 벌려고 나오는 거고, 먹고 살려고 나오는 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만 일해도 되니까 나오는 거고, 다 다르잖아요. 이유가.
네. 그리고 서울하고 다르게 원주는 법인택시는 가맹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택시 사장들이 가맹을 아직 다 허락을 안 한 거죠. 네. 법인택시도 원주에 한 700대 돼요. 그러면은 아까 개인택시 1200대 합치면 1900대잖아요. 1900대 중에서 개인택시 가맹만 한 240, 50대 되니까 240, 50대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콜들로 다 그 소비가 안 되니까 뭐 우리도 받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경험해 봐라. 직접 부딪혀봐라. 네. 성실하게 딱 2달만 그러면 신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세계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지금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는 게 감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전찬석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경험에서 나온 이런 노하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정말 어떻게 기사님들이 해 나가야 될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던가 그리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스토리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택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폴리의 카터뷰는 전국에 있는 기사님들과 차주님들 만나보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사님들과 차주님들 만나뵈러 갈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재미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람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참고 겉으로 이렇게 표정에서 이제 이렇게 티내지 않고 그러는 게 되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매출을 유지하는 데도 좋을 거예요. 이게 좀 처음에 좀 적응 안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좀 성인이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지혜롭게 잘 넘겼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택시를 하면 뭐 쉽게 돈 번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극한 직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오 잘 하시고 입문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건강하시게 잘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건강 그리고 안전운전 이게 진짜 제일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택시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만화보다 재밌어요. 이 일이. 만화책보다 확실히 재밌으니까 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네. 진짜 다양한 사람 많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일하시면 하루 근무하는 시간 금방 갈 테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